네, 안녕하세요. 오늘 ESS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보다 ESS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이 스타게이트 이야기 했을 때 그게 이제 연관이 있었죠. 그때 천연가스도 이제 일부 언급을 했었고, 태양광이 가장 속도가 빠르죠. 거기에는 태양광을 넣으면 무조건 ES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버에도, 그 AI 서버에도 ESS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게 이제 연산할 때 전력을 일정하게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엔지니어 TV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시대가 사실 온 거죠.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한국에 사실 보면 전력, 뭐 전선, 뭐 변압기, 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가장 큰 부분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ESS용 배터리인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전망을 이제 주목을 못 받죠. 사실 이제 변압기 전력 있는 애들이 꽤 또 실적이 잘 나왔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했던 LG엔솔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턴을 하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SNE가 오늘 뭔가를 뭐 발표를 했나 봐요. 근데 이 그래프만 이제 돌더라고요. ESS 시장 규모가 23년 185기가다. 185기가. 올해 한 200기가 넘겠죠. 한 100기가 다니면 뭐 꽤 이제 기업 하나로 보면 엄청 큰 규모거든요. 100기가면. 지금 월로 보면 3기가, 4기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LG엔솔도 15기가, 20기가 이렇게 넘지를 못해요. 근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사실 대부분 LFP 그 중국 애들이 다 먹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커지고 있고, 테슬라 점유도, 테슬라도 분기별 한 10메가씩, 20기가씩 이렇게 20기가를 넘지를 못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런 구조죠. 근데 이게 이제 관세를 내년인가 26년부터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사실 점점 유리해지는 방향인데,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약간 불안하죠, 사실. 근데 방향은 이 중국 관세를 더 때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산 ESS가 유리해질 것이다라는 거. 이거는 이전부터 전망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워낙 지금 사실 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입니다. ESS 성장은 될 수밖에 없어.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드 관련해서 그 원자력은 바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원자력 자체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원자력은 또 24시간 전력을 생산하고, 그러면 밤에 또 배터리가 남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리저리 보면 배터리 그리드, 안정된 그리드 ESS가 상당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돈이 되고, 투자 대비 돈이 되고, 전기의 가격은 떨어지기 쉽지 않죠. 계속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언젠가는 역전하겠죠. 그 석유 가격하고.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겠죠. 그때가 아마 ESS의 피크치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가격이 또 뭐 내려갈 수도 있죠. 원자력이나 다른 방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석유 캐듯이 전기를 캐는 활동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관세 관련돼서는 뭐 내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배터리에 최대 38% 관세가 붙으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한국 지금 현재 이렇게 관세를 때려도 중국 배터리가 한국 가격 대비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가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는데, 한국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고
LFP를 적용하고 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관세를 트럼프가 더 때려주면 훨씬 좋죠. 훨씬 좋은데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사실. 요거는 이제 조 바이든 정부 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건들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걸로는 보입니다. 최대 지금 보면 38.4%, 38.4%면 거의 가격이 역전될 수도 있고 삼원계도 꽤 유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드니켈이 꽤 괜찮은 제품이 나온다면 이것도 꽤 괜찮을 수 있어요. 굳이 LFP를 안 써도. 근데 지금 이제 특성적으로 보면 LFP가 ESS에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전력, ESS 관련 플러스 에너지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배터리 업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ESS를 하는 애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ESS 사업자들도 꽤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SK가스, SK이터닉스, ESS 사업 진행한다고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 가스와 이 ESS도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하고 연결해 보면 천연가스를 지금 태워야 되고 거기에 발생하는 뭐 전력이라는 이런 것도 뭐 저장하고 요렇게 다 그리드화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제 이제 알버말의 콘콜 내용에서도 ESS가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리튬 수요에서 ESS 성장이 훨씬 더 크다.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리드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걸로 보면 리튬 수요가 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리튬 가격 하단을 한 $9 정도,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도 중국 리튬 선물도 이렇게 바운딩 되어서 지금 저점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재올라가는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는 높습니다. 다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 패턴인데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도 10% 올랐는데 여기에도 보면 키워드가 전력, ESS, 전력, 설비, 원전,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LS 일렉트릭도 ESS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LG엔솔은 뭐 지금 이제 북미 배터리 사업 관련된 라인들을 조정해서 LFP용 ESS를 생산하려고 지금 급속도로 지금 턴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현재로는 중국산 양극재를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산 이 LFP 배터리를 거의 이렇게 되면 최초로 만들 것 같은데 이 양극재도 이제 보면 중국산을 계속 쓸 거냐? 중국에서 지금 LFP 실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라인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건데 한국에서 지금 양극재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LNF가 좀 더 특이한 무슨 고전압, 고밀도 LFP. 이 고밀도 LFP가 뭔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기존 중국산 LFP보다 이 에너지 밀도가 좀 높다라는 의미겠죠. 자, 가격적 측면만 맞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여기에서 이제 LG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LG가 복잡합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모로코 LG화학 LFP 공장도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되는데 LNF가 중간에 타이밍적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되죠. LG 엔솔과 LG화학 LNF는 솔직히 최근에 좀 봤을 때 좀 복잡해서 특별히 어떻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LG엔솔은 지금 5조 6천억 정도 들여서 미국 생산 라인을 재배치한다라고 했죠. 이 핵심 포인트는 ESS LFP라는 겁니다.
자, 거기 양극재를 누가 공급할 건가 아주 중요하죠. 계속 커질 거니까 이게 ESS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중요하죠. LFP 양극재 생산한다는 기업 몇 개 있는데 양산성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LG엔솔은 지금 샘플을 받아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겠죠, 사실. 공시 이전에. 자, 원래 ESS 관련주들이 배터리 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특히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고, 하지만 LG엔솔 상황을 봤을 때 꽤 이제 한국 쪽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접어들면 ESS 밸류 체인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ESS 참고하시고 오늘 저 마치겠습니다.